보건간호과 멘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본교 졸업생이자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나현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취업진로 특강을 맡게 된 여기 동산고등학교 졸업생 김나현 간호사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떤 진로가 있는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저희가 간호조무사로 일단 먼저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간호사로 일하는 거랑은 일하는 병원의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동네 병원, 저희가 아프면 그냥 가볍게 아플 때 뭐 감기 있어가지고 병원 가고 뭐 예방접종 맞고 이렇게 가는 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보시면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금 더 큰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커서 엄청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치료하기 힘든 큰 치료가 필요한 그런 곳들을 상급 조각 병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면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보통 치과나 이비인후과 이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나 머리와 감기 걸려가지고 이비인후과 가고 일반 내과 가고 하면은 혹시 남자분이 접수해주시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여성분이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병원급 의료기관 수술실로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원급에서는 거의 비뇨기과에서 많이 일들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비뇨기과나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고, 네,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저희는 보건간호학과이기 때문에 대학 가실 때 보시면은 아직 좀 먼 얘기긴 하겠지만 그 대학에 그런 요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많은데, 그 중에 잘 보시면 특성화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전형은 학교마다 조금 이름은 다를 거예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과에 지원하려는 과에 관련된 그런 학과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관련 학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 가시게 되면은 보건 계열의 과로 많이 지원을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안경과학과 다 이런 보건 관련 과로 많이 진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 진학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대학 진학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간호학과로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간호학과로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간호사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럼 간호사를 하게 되려면 간호대학에서 어쨌든 꼭 무조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나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전문대 2년제, 3년제 대학도 있고 4년제 대학이면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간호사는 법적으로 무조건 4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도 4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960시간인가? 실습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1000시간 하고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을 마친 다음에 졸업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국가고시까지 합격을 하면은 이제 바로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대학 나와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 기본으로 300이에요. 돈을 좀 많이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근무 일수가 적어요. 이게 제 근무표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 준비했던 거여가지고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쉬어요. 이번 달에도 저는 15일 쉬고 16일 일하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출근한 게 지난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오프라고 써있는 게 쉬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3교대 근무가 이렇게 월 단위로 짜여서 나오고, 쉬는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간호사 하시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캠퍼스 라이프 이거 로망 아니겠어요? 딱 대학 갔는데 캠퍼스 잔디 이렇게 깔려있고 거기에 돗자리 깔아놓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노트북 펴놓고 과제하고 연애도 하고 CC도 하고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동아리 사람들이랑 또 놀고 MT도 가고 이런 거 다 대학의 로망이잖아요. 취업하면 이거 못해요. 가봤자 직장 동료들이랑 놀러가서 뭐 하겠어요. 말 그대로 직장 동료인데, 그런 캠퍼스 라이프 한번 사실상 이 나이 아니면은 즐기기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20살 때 CC 해보고, 그 대학 친구랑 밤새 도서관 가가지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커피 수혈 쪽쪽 하면서 과제하고 이런 거 다 추억이거든요. 급여로 말씀드리자면 간호조무사는 세전 2,000만 원? 200만 원?
세전으로 월에 200만 원 정도 받고 연봉으로 따지면 2,400 정도 돼요. 이건 세전이기 때문에 실수령금으로 따지면 한 180 정도 될 거고 한 달에 요만큼씩 받으면서 일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세전으로 400을 받아요. 거의 2배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한 달에 주 5일로 일하면서 20일씩 일하면서 200 받을 때 간호사로 일하면 한 달에 16일, 17일 이렇게 일하면서 400 받아요. 또 연봉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받고 확실히 모을 수 있는 돈도 그렇게 적게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로 따지면 사실 이제 1년 차가 저만큼 받는 직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돈? 돈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근무 시간으로 따졌을 때 간호조무사는 주 5일 고정 근무제이기 때문에 또 병원마다 좀 달라요. 4일 일하는 병원도 있고 해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만 일하거든요. 일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병원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일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간호사는 월 단위 근무하고 3교대를 해서 엄청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좀 많아요. 왜냐면 근무 스케줄을 짤 때 데이 근무 5일 이상 일하면 안 되고 나이트 근무하면은 이틀 이상 또 쉬는 날을 줘야 되고 이브닝 근무하면은 그 다음에 데이 근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데이 주려면 오프 하루 더 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서 생각보다 좀 쉬는 날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만약에 쉬는 날이 없으면 돈을 더 받아요, 그냥. 그래서 쉬는 날이 좀 적은 애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하고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애 2번 같은 거 정근수당 나와가지고 기본급의 2배 더 받고 5월 되면 효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의 달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 가족의 달 부모님 용돈 드려라 하면서 100만 원, 50만 원 더 주고 추석 설 되면 또 명절수당 부모님 용돈 드려라 하면서 돈 더 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이면은 실수령금이 400이 넘어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근무 난이도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는 그냥 비교적 낮아요. 맨날 똑같은 업무하고 환자분 오시면 접수 받고 안내해드리고 상담하고 간단한 처치해드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 반복되는 업무에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워요. 내가 맨날 공부해야 되고 어제 배운 거 오늘 또 봤는데 이 환자 저 환자 너무 다르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환자마다 계속 다른 걸 해줘야 되고 너무 맞춤형 간호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내가 조금만 실수를 했을 때 정말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 좀 예민한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계속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한데 단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진 않아요. 항상 뭔가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해가지고 잘 맞으면 엄청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취업 준비도 쉽고 자격증 공부도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 과정 너네 공부해라 할 때 공부하고 이거 열심히 봐라 그거 열심히 보면은 자격증 진짜 딸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대학 가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 공부시켜주는 것처럼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만 공부해라 이렇게 다 안 해줘요. 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대학을 가면.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4년이나 다녀야 되는 4년 내내 너무 빡세게 다녀야 되고 진짜 헤르미온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취업 준비할 때도 준비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은 이제 요구하는 게 많지 않지만 대학 가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봉사활동 찾아가지고 봉사 몇 시간 채워야 되고 그냥 여기서 헌혈 몇 시간 하고 저기 유치원 가가지고 몇 시간, 4시간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취업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한 군데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마다 어느 병원에서 큰 병 삼성의료 이런 데 가면은 방학 때 학생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기간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속 꾸준히 나가서 봉사하고 약간 이런 걸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위주로 찾아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봉사활동 몇 시간 채우는 거랑은 정말 다르게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필요한 토익 이런 거 이런 스펙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할 때 어떤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얼마 주고 사람 모집하니까 가고 이렇게 알바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서 이 병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일이 여러분들과 잘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억지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나랑 잘 맞는지, 내가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직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일이 나랑 맞는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간단하고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좀 그냥 몸에 익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머리를 돌리면서 나를 좀 발전시키고 좀 이런 걸 하고 싶은지 내 적성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을 진로를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러긴 한데 3등보다 3등? 4등 정도 밑으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좀 놀아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다기보다는 저는 애초에 이 학교를 왔을 때 간호사를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려면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오면은 특성화 전형이 있으니까 좀 더 가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온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랑 좀 다르거든요. 고등학교는 그 수업 시간 정해져 있고 시간표가 그냥 쉬는 시간 10분 있고 수업 10분 쉬고 수업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수업 시간이 과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이 수업은 이날 수업을 하고 이 수업은 이날 수업을 하고 이래서 내가 수업 없는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짜집기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잘못하면 아침 9시에 학교 가가지고 2시간 수업 듣고 4시간 쉬었다가 오후에 수업 듣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스케줄을 내가 맞춰서 짜는 거여가지고 뭐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남는 시간에 내가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공부나 하고 그냥 좀 쉬고 싶으면 잠 자고 집 가서 밥 먹고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하루에 뭐 쉬는 시간 없이 공부를 하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공부할 스케줄을 내가 직접 짜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부량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2시간 동안 수업 시간 동안 배운 거를 복습만 하는데도 진짜 하루가 다 가요. 왜냐면 그날에 한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고 쪼 수업도 듣고 하루에 보통 한 2-3과목씩 수업을 듣게 되실 거거든요. 시간표를 짜다 보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저녁 먹고 그냥 자습실 가가지고 알아서 좀 공부하다 자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시험 기간 되면은 자습실에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카페 가서 공부 많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근처 카페 가면은 지금 다 이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학생들이 이제 막 과잠 입고 노트북 켜놓고 그 프린터를 펴놓고 진짜 계속 이러고 있을걸요? 그냥 다 그런 모습이에요. 엄청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량도 엄청 많고 저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대학 가면은 단점이 빚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 가면은 학기 중에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알바 가가지고 일하다가 밤에 공부하고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엄청 진짜 헤르미온느보다 더 바쁘게 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는 도저히 알바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방학마다 했어요. 그래서 방학에 알바해서 돈 모으고 그 돈으로 이제 학기 중에 생활비로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장학금 체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비가 저희 학교가 한 학기에 412만 원이 418만 원인가 그 정도 됐어요. 좀 비싼 편이긴 했는데 장학금 받고 뭐 이것저것 좀 지원하고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13만 원 내고 막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아예 한 푼도 안 내고 다니는 학기도 있었고 좀 그랬는데 학교에 보시면 일단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좀 집에 약간 소득을 좀 측정을 해가지고 소득 분위기가 좀
돈이 좀 없는 집이다 하면은 그 분위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고 일단 그게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은 몇 퍼센트 이내면은 뭐 성적 우수 장학금 이런 게 있고 또 성적이 낮았는데 확 올랐다 그러면 성적 향상 장학금 뭐 이런 거 있는 데도 있고 학교 안에서 되게 여는 그런 대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막 독서 감상문 대회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상 타면은 그 뭐 대상은 뭐 80만 원 뭐 중간 뭐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뭐 이렇게 좀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 같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빡센데 일단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합격을 해도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 막 내고 막 이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실 하면 되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사실 그렇게 막 빚 생기고 막 이러면서 학교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한번 그런 거 다 찾아보셔가지고 좀 지원 받으면은 경제적 부담 없이 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좋은 강의 들려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세요.